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청정바다수도 해양치유산업을 섬도에 가고 있는 빙그레 우선한 섬도, 빙그레 눈섬 안도 출신 신우준 의원. 항상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현장 속에서 도민과 함께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덕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과정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바다 지키기, 어민들의 한숨소리라는 주제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전라남도가 직면한 도정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여 전남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 앞서서 지금 TV를 보면 우리 여수 해상에 적조가 심하다고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최근 6년 만에 적조가 발생해서 지금 어류가 지금 폐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48만 명이가 지금 폐사한 상태입니다. 우리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네. 지금도 현장에서 우리 여민들과 공직자들이 참 수고하고 계실 텐데 이로와 격려의 말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어업 현장에서 저를 대신해서 그 적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어업인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그 격려를 전달합니다. 네, 본인은 또 빨리 안정돼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본업에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1년 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안도 사수도 아빠들을 사수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의 부당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맞서서 전남도의 결연한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사수도 해역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안도 어민, 낚싯배 어선 등 약 50척이 참여한 해상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주민들이 낚시배와 어선 등 50척을 동원해 완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는데요.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 어민들이 사수도 해역은 완도 것이라며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완도 바다 사수도 해역을 지키기 위해 나선 어선은 50척에 이릅니다. 사수도는 완도 소완도에서 18.5km, 제주 주자도에서 23.3km가 떨어진 무인도입니다. 사수도 인근 바다에는 경계석도 투하됐습니다. 사수도 앞바다에 완도군 해양 영토임을 명확히 새겨서 넣는 표지석을 설치함으로써 사수도 해역이 우리 완도 땅임을 만천하에 선언할 것입니다.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어장과 해상풍력 인허가권 갈등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바다를 지켜내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값어치 있는 유산 자산으로 물려주자고. 갈등을 키운 것은 완도군이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사수도 인근 해역에 내주자 제주도가 2023년 관할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자 서로 돕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우리를 오히려
경계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해상 관할공과는 별개로 사수도 육상 관할권을 놓고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에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KBC 황동일입니다. 사수도는 우리 바다라는 외침과 함께 현장에는 해양 영토 표지를 의미하는 경계석도 투하였습니다. 이 경계석 하나에는 우리 모두의 생업과 생활권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절박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해상 시위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도민의 강한 결의입니다. 최근 제주도 에너지공사가 가칭 추자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에 의해서 재공모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분노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안도와 제주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안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 개척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면서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판단해서 침해 행위를 시정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그 결정은 사실상 단심에 준하는 최종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재판은 되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측이 분쟁이 채 매듭지어지지도 않는 해역을 사업구역으로 설정하고 사업 재공모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적합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전남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도 국민을 비롯한 전남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남의 해안 주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추자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도와 제주도 간 해상 경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시는 신우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권한쟁의 소송 중인 그 해역의 그 해상 풍력 단지 조성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안도군, 진도군에서는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공모 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 중지를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소송 대리인, 자문 변호사와 그 법률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처럼 분쟁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그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에너지공사에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준비는? 예, 그 자문 결과 그 우리 도 관할권 침해가 예상되고 예상되므로 공모 중지 권한쟁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권자인 안도군과 공동으로 권한쟁의 가처분을 신청하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 중에 저희들이 제주도의 사업 중지를 위해서 지금 10월에 저희 권한쟁의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내년 3월에 저희들은 사업 취소 권한쟁의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우리 공기업은 지금 두 가지 성격의 가지고 있는 그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수익도 창출해야 되지만
또 공익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고 있는데 좀 강력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수도 이 해역 관련된 것은 지금 헌법소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토론할 부분이 있고 또 토론을 하지 못할 제약적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서 대처할 것인지 그 강력한 의지를 한번 답변 듣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사수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한번 강력하게 도민들 앞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기한 고난쟁이 심판 청구 소송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각되는 것이 우리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끌어내고 우리도의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수도와 인근 해역의 해양 문화 역사 연구 영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도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한 해역이 포함된 우리도 해상 경계를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획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획정해서 저희들이 그 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기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수도와 그 인접 해역은 단순한 어장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의 해양 주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존 기반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될 중요한 그런 유산입니다. 사수도 해역을 지키겠다는 말뿐인 약속뿐만 아니라 최소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 특히 안도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제주도의 안정된 전력 공급을 위해서 우리 안도, 해남, 진도 세 개 군의 서운전 탑을 수많은 안도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건립해서 우리 바다를 통해서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러한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지금은 우리 바다를 내놓으라고 저렇게 윽박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법정 대응, 가감한 행정적인 결단 그리고 주민과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바다를 지켜내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도에도 지금 안도 바다 지킴이 범국민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와 안도군과 함께 우리의 목표 달성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량의 99%, 수출량의 86%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전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복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서 전남 수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 전복 양식장을 찾아 어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산량이 늘고 기술이 좋아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현장의 고통과 구조적 모순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 생산, 유통의 왜곡, 밀식으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 그리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안도 지역에서는 대규모 파산이 줄을 잇고 국내 전복 양식 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전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복 산업은 세부적으로 보면 종자산업, 양식산업, 유통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복 산업이 재활성화되기 위해서 본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전제가 반드시 성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금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산업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각 단체가 합의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만이라도 성립한다면 지금보다 전복 산업을 재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본인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자산업, 집회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전라남도 전복 종자 생산 허가 현황은 379건으로 허가 면적은 65%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안도가 279건으로 가장 많고 해남에 33건, 진도가 28건으로 세계 시군의 9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복 종자 가격은 지역별 또는 생산 시기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현장에서는 작게는 한 마리당 200원대 후반부터 450원대까지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양식업인은 집회 입식 물량과 구매 시기를 사전에 계획하기가 어려워서 한 해 어가 경영 계획 수립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전복 산업의 근간인 전복 종자 가격의 합리적인 결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종자 생산 원가를 분석해서 전복 산업의 경영 실태를 진단하고 종자 가격 표준화를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 전복 양식 원가 분석 연구 영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역 결과에 따라서 전복 종자 원가 분석, 그다음에 표준 종자 거래 기준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종자 가격이 굉장히 물론 시장 경제 원리 때문에 네, 우리가 단가를 결정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소비하고 있는 어민들이 그래도 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 방안을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집회 가격 원가를 한번 꼭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전남연구원에서 지금 영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가 계산을? 아니요, 저희들이 전남연구원에서 지금 전남연구원에서 그 수시 과제로 해서 연구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예,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네, 좀 앞장서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식 관련된 양식 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상에서 생산된 우리 전복 종자는 해상 가두리에서 본격적으로 양성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준 전라남도 전복 가두리 양식 면에는 834건으로 6,100헥타르, 가두리 시설은 106만 4천 칸입니다. 10년 전 2014년과 비교해 보면 가두리 시설이 30만 칸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전복 가두리 시설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양식 시설은 대형화되고 밀식에 따른 조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장기간 연장에 따른 저질이 오염이 되어서 어장이
항피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전복양식장 환경 개선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복양식장은 저 밀식과 20년 이상 장기된 연장으로 인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질병 발생이라든가 품질 저하 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만에 밀식된 그 전복 가두리 시설을 어장 환경이 양호한 해역으로 이동하는 어장 재배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내 그 퇴적물 제거라든가 바닷가리 등 어장 정화를 할 수 있는 양식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양식 시설 기준을 지금 현재 20%입니다. 그래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15%로 감축하고 그다음에 그 사육 밀수를 1칸당 2,30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마리 이하로 저희들이 감축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만 전복 양식장 시설을 요즘은 이제 내만에서 질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외로 저희들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양식에 그 양식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좀 우리 법령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시행을 하면 우리 어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과 사전 충분한 조율을 한 후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민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적 가잉 생산을 일으키는 가두리 양식장 감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와 방안 조석이 마련돼야 합니다. 전복 가두리 감축에 참여하는 어민들은 시설 해체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울 지원책도 부족해서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복 가두리 감축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도에서 올해 추경 예산에 1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면허지 내에 있는 가두리를 해체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 10억 원으로 감축 사업을 추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년 또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 추진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추경에 10억을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안도만이 아닌 진도, 해남까지 지금 사업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이제 폐업을 희망하는 고령 어민이라든가 그 소규모 생계형 어가에 대해서는 폐업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이것은 폐업 지원금 사업을 국비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어민 생산자 협회 분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가두리 감축은 사업은 본연이 어민들과 대안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축 사업비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어민들이 주장하실 때 지금 전복 100만 칸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20% 정도 감축을 해야 정사가 된다고 주장들 하십니다. 20% 감축하는 예산이 올해 10억을 가지고 4,500칸 감축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서 산정한다면 50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매년 10억씩 한다면 50년이 걸려야만 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증액한 것도 합니다만 반드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촉구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원 이제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네. 어민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저희들 입식량을 20% 줄여서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나가도록
그 업인 자정 운동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 20% 감축해 나가면 생산량은 또 같이 그거에 따라서 20%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 감축보다도 생산량 입힌량을 줄여서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보고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죽했으면 도정질문 주제를 어민의 한숨소리로 정했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으로 감축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소상공인 폐업하는 그 부분을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네. 우리 농어민들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소상공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폐업 정책 이 부분을 도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평당 30만 원씩 해서 20평 기준 260만 최고 한도 26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물론 본의원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만 우리 어민들 중에 보면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혜택이 있으면 그 포기하고자 하는 어민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폐업 그 제도가 만약에 도입될 수 있다면 우리 나이 드신 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감축 사업이 워낙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상 경영인의 숨쉴 구멍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의 자금 경색은 더 이상 자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종자대금 결제 지원과 전기요금 상승, 고금리 부담이 겹쳐서 단기 유동성까지 막히면서 물량이 덤핑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느 읍면에서는 전복 양식어종 파장 신청 대기자가 작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늦게 전복을 키우기 시작한 젊은이들부터 오랜 시간 전복 양식에 종사해온 어민들까지도 대출 등 부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수산업 경영인 경영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의 종합적인 정책이 본의원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청년 어업인들 육성이라든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그 현재 지금 그 어업인 후계자 육성 자금 지원 조건이 3년 거치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도에 저희들이 5년 거치 20년 상한으로 이제 그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금리도 2%에서 1.5%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어민들께서도 이걸 강력히 요구하고 계셔서 모든 수산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거치 20년 상한으로 그 연장해 줄 것을 지금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해서 연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원을 저희들이 점차 확대해서 그 1%로 하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현장 중심 어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유통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복 유통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 어민이 직접 사업자를 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 시장을 통한 판매,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통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유통의 블랙홀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복 가격이 폭락한 데는 유통구조의 왜곡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전복들이 노량진 시장을 비롯한 수산물 시장, 다시 말하면 공매 시장으로 쏠리면서 이 낮은 가격이 마치 기준처럼 전이되어서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좋은 물량은 직거래로 빠지고 문제가 있는 물량이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망가뜨린다는 현장의 증언은 우리 유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유통 단계에 자율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협회 가입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없이는 표준 규격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 값을 결정하는 것이 유통업자가 전복 값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현재 전복 유통 구조의 주요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전복 어가가 보다 공정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복 유통 구조적 문제점은 봄철 산란기 전에 홍수 출하한다는 겁니다. 전복은 그 산란하게 되면 많이 폐사하기 때문에 홍수 출하하고 그다음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비계통 출하, 그리고 가행 생산으로 인한 산지 적체된 물량을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은 그 장기 저장이 가능한 전복 가공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복 어묵이라든가 알전복, 그다음에 김밥 재료, 그다음에 간편식 등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장기 보관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군부대 그리고 대기업 급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재고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비축 수매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느 정도 비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복은 일시에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들이 비축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전복 개통 출하를 위해서는 해수부 수협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물김 입한 사례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개통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복 입신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설량을 감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라남도에 전복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1kg당 30에서 50미의 작은 전복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우리 전남 전복 전체의 브랜드 가치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1kg에 20미 이상 된 전복은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이러한 유통을 하지 않도록 어민들의 자정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 비선호 크기의 전복을 활용해서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걸 그 원료로 대기업이라든가 전복을 가공하는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복 전처리 시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복 가공 제품은 다 원료가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비선호 하는 전복은 정말 저렴합니다. 하다못해 거저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공 제품 가공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전복 산업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질문 토론했습니다만, 전복 산업을 세부적으로 집회 산업, 양식 산업, 유통 산업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토론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제시됐다고 봅니다만 이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유통 업무를 별도로 보고 또 양식이나 우리 집회 산업을 별도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하는데 많은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이 산업 분야를 총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중심을 우리 전라남도가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도종 질문, 우리 바다 지키기 그리고 어민들의 한숨 소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호프니스, 아직 이르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단어는 희망이란 뜻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이, 사수도 해역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우리 도민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총력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바다를 지켜내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전복산업이 장기간 침체기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전복산업 체제 활성화가 당장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세계 분야 산업들이 협력하고 거기 구성들이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한다면 우리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어민들의 웃음소리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전남 도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각자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